후쿠시마는 그 폭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는 그 폭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시까! 학시!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속에 지진이 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죠. 수소 폭발이 분명히 있었죠.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飛散を防止するため、そのためにかけた飛散。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후보별 이 쟁점들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원전 관련해 갖고 참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팩트 체크를 꼭 해봐야 될 발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사고가 났던 원전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후쿠시마는 그 폭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속에 지진이 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해일로 인해서 뭐 바닷속 지진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뭐 조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죠. 수소 폭발이 분명히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네, 당시 1, 2, 3호기에서 노심 융융이 발생을 했었고 1, 3,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똥멍청이 같은 발언을 했었는데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똥멍청이 같은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김문수 후보가 공부도 학습도 안 한 것인지 그대로 몇 년 지난 발언을 똑같이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 이 원전 관련해 갖고 좀 얘기 들으시면서 이 수소 폭발뿐만이 아니라 또 팩트 체크해야 될 내용들 많이 지켜보셨죠? 저는 그 수소 폭발 원전 안전성만큼이나 우리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원전에 대한 그 생산 단가, 이게 말하면 균등화 에너지 단가. 맞습니다.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 그게 이제 원전의 8분의 1, 그 재생에너지의 8분의 1,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실제 맞습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 분야 전공자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보하신 내용. 오늘도 기후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네네, 멜로님.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우리가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나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고 있고
원전에 대한 발전 단가.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말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마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알아듣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쟁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기분은 바로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확대 강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 발전과 관련돼서 이게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같이 투여된 그런 방식으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가 비교는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을 제외한 형태의 가격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훨씬 더 낮게 나와요. 보조금을 제외해. 그리고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규모가 만들어내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작으면 당연히 작게 발생되는 투입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게 규모가 되면 결국에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경험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거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그냥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만 갖고 싸니 비싸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준위 방사능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 됐던 아니면 풍력이 됐던 이런 것들은 이 발전원하고 전기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드에서 분리시키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근데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 그래서 이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가에 의문이 드는 것, 이거 네, 안전하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어쨌든 권영국 후보가 현재 지구상에 그런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데는 핀란드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고, 딱 한 나라밖에 네.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질문,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그럼 과연 그것이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모로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그걸 공모라고 받아버리니까 이제 이 논의가 꼬이는 거죠. 아니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모를 했을 때 어느 지자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중저준위 폐기물 때도 부안에서 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 과연 이 고준위 폐기물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핵 연료봉입니다. 거의 사람을 바로 치사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만 해도 지역이 들썩들썩 지금 마포에서 그런 일이 한 3년 정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벌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 무서운지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불신이 가득한 그 연료를, 그 폐기물을 보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정부가 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면서 그걸 유치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해 갖고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있다.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화장실이 없는데 그 화장실에 저장해야 될 응가들이 시한폭탄인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TV 보는데 그 옆에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분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원자력 발전을 더 증설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도 원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이제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하게 돼 있고 이미 거의 포화 이미 상태죠.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당장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 이렇게 공박하면서 그러잖아요. 가봤냐? 가서 안전한지 봤냐?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안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도 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육안으로 핵 발전의 안전성을 볼 수 있다는 그 아니란 인식, 그 김문수 후보가 가봤냐, 안전한 거 봤냐라는 얘기를 할 때, 우와, 저런 발언이 나올 수 있구나.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희 기적 PD님은 후쿠시마 원전 취재를 몇 년 동안 하셔갖고 이렇게 건강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정말로 저희 PD님이야말로 가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아,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PD님한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이제 그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난영화 한 편, 그 판도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다. 그리고 뭐 태양광이 무슨 뭐 운동권 마피아들이 보조금 받아서 흥청망청하다가 사법 처리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풍력 발전과 태양광 장비가 뭐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중국산이어서 국가 안보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아까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태풍 경로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해 있어서 태풍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저는 솔직히 이걸 팩트체크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국민 여러분께 저희 어쩌라고 기후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교수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언급한 관련 내용들 관련해서 이제 그 팩트체크 해주시고 싶은 내용들 좀 차례로 먼저 위원장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마치 이제 그 되게 우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발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 혹은 정책의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더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나 혹은 다른 국가들은 도대체 어떤 영화가 히트를 쳤길래 거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의 그런 질문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됐을 때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통수권자나 혹은 리더가 굉장히 우발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뭔가 정책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극히 윤석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건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인식들이 과연 이 후보자 토론회를 보는 국민들한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만들겠는가? 이 이준석 후보는 원전이 줄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줄어서 뭐 수십 조라고 그랬나요? 피해가 엄청난 국가 경제에 피해가 있었다 하는데 원전이 실제로 줄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전은 내일부터 탈원전을 할게요 해갖고 집에 전등 끄듯이 딱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전이 되고 있는 원전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리드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늘 1차적으로 들어가고요. 일정했다. 네,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얹고 화력을 얹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전은 수도꼭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도를 계속 틀어놔야 되는 상태다. 틀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원전 증설 계획, 즉 신설 계획과 관련된 평가나 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수명 종료와 관련된 것, 시설 종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이었지 그 시기에 손실이 발생했다? 있을 수가 없죠.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샤워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을 속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죠. 원전을 줄이면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값싼 전기는 원전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인 거죠. 사실 원전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불안감을 조성.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심도 깊은 토론 필요하다 말씀드린 부분, 그런 맥락이고요. 2023년 4월에 알고 계시다시피 그 독일의 마지막 원전 1기가와트짜리 스위치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독일 사회 내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이 아주 심하게 쟁점화되었다 그래요. 논쟁이 심했죠. 네,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민적 인식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그 독일 사회에서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우리가 원전 스위치를 끄는 모습도 지켜봤었고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 친중국, 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모르바흐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에너지 전환 도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윈드파크라고 그래. 그 태양광 저 풍력 부분을 기후 생태 투어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정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설명해 줬던 그 모르바흐의 그 윈드파크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몇 개의 컨소시엄으로 어떤 태양광이 가장 성능이 좋은가를 테스트를 했대요. 1기 때는 독일 자체 모델이 좋아서 그때 중국 팀들이 와서 자기들도 거기에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게 해달라 하라 했대요. 근데 3일을 했대요. 그 다음에 2기 때 테스트를 했는데 중국 팀이 2위 중간 정도를 했대요. 그때 자기들은 일본 팀과 컨소시엄을 했었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후에 갔으니까 그때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태양광 방막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설명해 주는 분 한 이야기가 제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들었던 우리 그 팀들은 거기에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시사하는 바가 컸었죠.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 태양광 방막 생산의 세계 1위는 이제 중국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왜 그 독일 사람들도 기술적 자존심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또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태양광에 대한 부분적인 그 비리 사건이나 또는 풍력 태양광의 생산 장비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래서 이거는 친중 정책이 아니냐.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은규 기자님께서 그 뒤에 빠치는 얘기죠. 네.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을 거를 때 쓰는 이 활성탄도 다 중국산입니다. 아니 뭐 다이소 가면 다 중국산이에요. 요소수 중국에서 수입 안 하니까 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오히려 지난번 대선 때보다 수준이 더 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협중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극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편승하는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 갈등을 이런 식으로 유발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 주제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었는데 네, 거기 맞습니다. 앉아있는 후보자들이 협중 논리나 펼치고 있고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저작거리에 술자리에서나 할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제한된 시간에 또 이제 그 팩트 체크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좀 풀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